대부분의 K-팝 아이돌들은 숙소 생활을 합니다. 왜일까요? 다 함께 먹고, 자고, 차를 타고 방송국으로 이동하는 게 회사에서 관리하기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데뷔에서부터 인기를 얻을 때까지는 보통 그룹으로서의 단체 스케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룹의 연차가 길어지고 멤버들의 개인 방송 일정이 많아지면서 하나둘 독립하기 시작하는데요. 집을 사 혼자만의 공간에서 지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 팬들은 멤버들이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다는 점에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한 집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멤버들이 가족같이 친하다고 해도 3년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에 데뷔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해온 지 벌써 6년째입니다. 어떻게 방탄은 큰 불화 없이 단체 생활을 계속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이들에게도 앞으로 독립할 계획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한 공간에 함께 살기 시작하면 사소한 문제로도 크게 다툴 때가 많아집니다. 당신이 만약 친구와 함께 살아본 적이 있다면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겁니다. 지민은 다큐멘터리 영화 번더스테이지에서 단체 생활의 힘든 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멤버들과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해본 적 없던 분노를 느낄 때가 있었다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특히 윤기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단체 생활에 적응하는 데 다른 멤버들보다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지만 멤버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바뀌었다고 말했죠. 방탄 멤버들은 함께 살며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번더스테이지 에피소드 4화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과 태영이 싸웠던 것을 기억하나요? 다툼은 뉴욕 콘서트가 시작되기 직전 대기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넓은 무대에 서게 돼 걱정되었던 태영은 진에게 더 빨리 움직여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진은 그것이 자신의 최대 속도라고 반박합니다.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자신의 안무가 망가진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죠.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 생긴 다툼이었지만 이들의 감정은 점점 더 격해집니다. 결국 남준과 지민이 이 두 사람의 싸움에 개입합니다. 10분 뒤면 무대에 서야 하는데 지금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고 타이르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생각해보라는 남준의 말에 진과 태용은 입을 다뭅니다. 결국 진이 먼저 자신이 이기적이었다고 사과를 건네고 싸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영의 표정은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는 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진영에게 말을 꺼냈던 건데 의도와 다르게 싸움이 커져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죠.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 콘서트가 끝난 뒤 태영과 진이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볼 수 있죠. 진과 태영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속상했던 부분을 서로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과정을 멤버들이 전부 옆에서 지켜보고 조언을 해주죠. 이것이 바로 방탄의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태영은 이날 인터뷰에서 싸움으로 인해 진영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윤기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정말 자주 싸워요. 하지만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방탄소년단이 롱런할 수 있는 이유도 자주 싸우고 잘 풀기 때문이에요. 방탄의 이런 성격은 프로듀서 방시혁의 가르침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CEO 방시혁은 강연방송 명견만리에 출연해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얘기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싸움을 피하려고 서로 입을 닫다 보면 갈등이 점점 커지기에 불만이 있으면 말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해결은 항상 7명이 함께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진과 태영이 싸웠다면 이것은 두 사람의 갈등이지만 다른 멤버들이 모두 두 사람의 싸움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날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한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제가 멤버들에게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굉장히 사소한 일로 싸워도 그것을 저에게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하기 부끄러울 텐데도 저에게와 어떤 싸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 얘기해줍니다. 이것이 이 팀의 시너지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7멤버들의 타고난 착한 마음씨도 화합에 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민은 아직 BTS 멤버들이 독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살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죠. 진도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 멤버들이 곁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괴로웠던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도 7명이 함께해서였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에 같이 있으면서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계속 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말없이도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본보야즈 시즌2 방송에서 멤버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썼던 것을 기억하나요?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잘 말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편지를 통해 전했던 시간이 있었죠. 특히 이날 태영이 지민이에게 썼던 편지는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지민에게. 지민아 안녕. 이렇게 진지하게 너에게 편지를 쓰려니 약간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쓰려고 해. 이해해줘. 연습생 때부터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서울에 왔잖아. 일어나서 교복 입고 같은 학교 가고 끝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연습실 가고 끝나면 같이 숙소에 가고 그리고 나서 밤에 수다 떨고 6년 정도 있다 보니 어느새 나한테 둘도 없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돼 있더라. 너가 데뷔를 못할까봐 불안해했던 적이 있었어. 그때 나는 회사랑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팀에 지민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했어. 한참 생각하다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옆에서 항상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준 건 지민이밖에 없다고. 나에게 이런 친구가 나랑 같이 쭉 있었으면 좋겠다고.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랬어. 그리고 너랑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기뻤고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미안해. 항상 받기만 해서. 지금도 항상 화장실에서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새벽에 몰래 나와 같이 웃어주고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고 날 위해서 노력해주고 고민 들어주고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친구 많이 좋아해줘서 앞으로도 오래 같이 꽃길만 걷자. 사랑한다 지민아.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우정은 긴 시간을 함께하며 천천히 쌓아 올린 것입니다. 비바람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처럼 말이죠. 친구를 넘어 가족이 된 이들의 우정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데뷔 초 허름한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한 방에 모두가 모여 자고 비 오는 날이면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죠. 보안이 취약해 팬들이 그들의 집 문을 두들기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공한 방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고급 주거지인 한남더일에서 살게 되었죠. 그들이 사는 곳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예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도 결국 한 방에 다 같이 모인다는 멤버들의 말처럼 말이죠. 방탄소년단 7 멤버들이 앞으로도 진실한 우정을 다져가길 바랍니다.